네, 12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12.3 비상계엄 내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아침 출근길 시작하셨습니까? 서울 아침 기온이요 영하 6도입니다. 내일은요 영하 9도입니다. 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번 주에 기록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취재 편의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취재 편의점 영하 9도지만 저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라이브 방송하려고 합니다. 영하 9도에 가능할까? 네, 봤더니요 저희 제작진이 그 핫팩을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하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하겠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아주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봉 하나만 딱 들고 그 어떤 폭력도 무질서도 없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켜낸 아주 숭고한 날입니다. 국민 주권의 날로 저는 기념일 지정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어떻게 하실지 정치권 얘기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로 상징석 부근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곳에서 취재 편의점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방송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을 진짜 그야말로 벌벌 떨게 했던 그 밤, 그 뜨거웠던 함성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발걸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그런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실장님, 네, 경복궁 근정전 위에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문화재를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는 거 이건 감히 해서는 잘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실장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못 가봤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제가 30년 동안 문화재 판에서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도 했었고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서 물품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혹시 종묘에 신주가 모셔져 있는 신실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분, 죄송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5월 종묘 대제하고 11월 종묘 제례 때 그때만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고종황제 후손이었던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개탄하고 분노하고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닐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왕 노릇 혹은 왕비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11월 6일 국회 운영위 국감의 한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학예연구사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치 김건희 씨가 재집살림처럼 문화유산을 함부로 취급한 데 대해서 격분하면서 질의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 보다가 댓글창을 봐서 이거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내란 종식 뭐 다 좋은데 내일 취재 편의점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데 거리로 나가서 방송하는 거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네, 노미님께서 다들 내복 2개씩 껴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구독 눌렀습니다. 소피아 썬님인데요. 매일 신청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리로 나가서 방송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야외 방송 애쓰십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보면 참 황당무계한 일이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함께 경복궁의 경회로, 그렇죠? 근정전,
그다음에 건천궁, 곤영합 뭐 이런 데 휘젓고 다녔던 것은 물론이고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려 63점의 전승공예품을 빌려갔죠. 그리고 궁중유적본부로부터는 보안 2점, 보합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탁자 2점, 뭐 심지어 차자는 깨먹어가지고 300만 원의 배상을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김건희 씨 개인 돈으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절대 개인 돈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 안에 무슨 비용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누구 돈으로 변상했는지 이거 확인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자들이 좀 저도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날의 에피소드를 얼마 전 김민석 총리 만찬 자리에서 듣게 됐어요. 저 사실 요 내용은 몰랐는데 그냥 원내 지도부 만찬했고 거기에서 주요 현안이 뭐다. 대충 기자들은 뭐 그렇게 취재를 하거든요.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뭐 캐치가 되지 않는 한 이제 주요 스트레이트를 그렇게 쓰니까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날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현장에 일찍 도착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방금 보신 역사학자이자 수원시청의 학예연구사 출신인 김준혁 원내부대표 눈에 병풍이 하나 눈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1901년 광무 5년 신축년 5월에 대왕 대비인 헌종의 계비 효정왕후가 71살 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운궁에서 거행한 진찬 행사를 그린 궁중 행사도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 작품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진찬연이 뭐지?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6순, 7순, 8순 뭐 이렇게 맞이했을 때 거행하던 행사고요.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치사와 궁중무용 등을 올리는 의례라고 합니다. 그 의례를 저렇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림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같으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침약을 안 먹고 왔더니 계속 목이 컬컬한데 듣기에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저하고 똑같은 그림이 바로 대통령실에 한남동 관저에 병풍으로 걸려져 있었던 겁니다. 대개 대통령실의 어떤 뭐 그림이나 뭐 이런 전시품을 할 때는 왕의 행차도 이런 거를 걸기 마련인데 한남동 관저에는 유독 왕비의 진찬연 병풍이 걸려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 야 이거 매우 특이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혁 의원이 대통령실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한테 이거 왕비 진찬연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왕비 진찬연입니까? 저희 몰랐어요. 네,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왕비의 진찬연 병풍을 걸어두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왕의 뭐 그 수원행궁 정조대왕의 수원행궁 행차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 그걸 뭐 누가 유심히 보겠습니까? 그냥 병풍 걸려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오찬에 집중하고 뭐 현장에 있는 정치 현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유념해서 보지 않죠. 그렇지만 김준혁 의원 눈에는 그게 딱 걸렸던 겁니다. 야. 왕비 진찬연까지 챙겨다 걸어놓을 정도로 김건희가 매우 디테일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손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김준혁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박물관 근무했을 때 경험을 빌어보면 대개 정부 행사 때 작품을 대여해 갔다가도 행사가 끝나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 아예 관저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원내 지도부 만찬 때 제가 그 준비된 사진들 뭐 쭉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24년 8월 12일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서 했던 한남동 관저 만찬 때, 저 김건희 씨 앉은 거 보이죠? 저 때도 저 병풍이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11일 아소다로가 와서 한일 셔틀 외교 복원 만찬했을 때도 저 그림 뒤에 보이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6일 뒤에 보리스 존슨이 왔었어요. 영국 총리. 그때도 똑같은 그림. 그리고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만찬 때도 저 똑같은 그림. 이렇게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종일관 저 그림을 걸어두어서 저거 도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대통령실 곧 이전, 아마도 이제 연말 안에, 이달 안에 이제 이전할 걸로 보이는데요. 순차적으로 뭐 조금 팀마다 나눠서 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작품이 위작인지 진품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왕비의 진찬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김준혁 의원이 직접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병풍을 여러 개 꺼내서 멋대로 비치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 위작 여부 등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TF를 설치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김건희에게 왕비의 진찬현 병풍을 걸라고 추천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도 저희들과 똑같은 범인이기 때문에 그게 왕의 행차든지 왕비의 행차든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녀가 뭐 미술을 전공했지만 얼마나 조선시대 작품에 일가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준혁 의원은 아마도 조선시대 전공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귀뜸해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준영 의원의 의심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에서 마지막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것도 복수의 인원들이 특검이 모두 10여 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CBS 이정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특검에 가서 한 바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더니 이미 다 비슷한 맥락의 진술을 해놓아서 진술하기가 매우 편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또 다른 증좌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보름 지나고 난 뒤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요. 내일 아마도 새벽녘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댓글창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작년 12월 19일 오후 6시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서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듣자마자 이 정당 관계자는 곧바로 그 현장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공유가 됐고요. 그 내용을 특검팀이 실시간으로 확보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12월 19일 오후 6시라는 게 특정됐다는 것은 그 단톡방에 올린 추경호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올린 그 시각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인이 요즘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를 하니까 추경호 대표가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흡사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막 괴성과 고음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그 영연백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발언을 한 게 또 포착이 돼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계엄이 잘 돼서 그야말로 본인들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면 그럼 자기들의 태평천하가 열린다라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진심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는 허위다, 음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했던 이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 원내대표가 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본인은 계엄의 뜻에 반대하는 뜻을 피력했고 무엇보다 12월 7일 작년 12월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발언을 한 바 없다. 시종일관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말을 했겠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경향신문 측에 알려오기도 했다는데요. 온더 레코드로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과 나누는 사담의 진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 편의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보니까요. 구속이 당연하다. 구속이다. 예, 사필 규정 인과응보 당연히 구속. 이렇게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란 임무를 성실히 완수한 유일한 인간 추경호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들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추경호 구속 등등
네, 반대로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또 기각될까봐 점점점 이런 글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매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뉴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예. 예. 네, 김건희 씨와 소통하던 수행비서들이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씨와 소통하던 전용 휴대폰을 한강에 버리거나 개인 폰의 경우에 무려 10번 이상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최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특검팀 조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은 작년 12월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 전 행정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쓰던 아이폰을 오래 사용해서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교체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이상한데요.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쓰던 폰 여러분들 한강에 버립니까? 한강에 투척하면 큰일 납니다. 예. 환경오염 다 어떡할 거예요. 예. 이렇게 강에다 휴대폰 같은 거 막 던져버리면 강물이 오염돼서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예. 이 식수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경옥 행정관이 한다는 소리가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다. 대단히 뻔뻔하죠. 특검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구속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경옥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남부지검이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압수수색할 때도 검찰 수사관들이 초인종 누르고 막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지 30여 분 뒤에야 문이 열렸는데 이때도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달인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드라마에서 이런 걸 많이 보고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한강에 휴대폰 갖다 버리고 그리고 휴대폰 초기화하고 이게 증거인멸입니다. 네, 이게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의 상당성이 있는 겁니다. 구속될 때 딱 두 가지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주 우려, 두 번째 증거인멸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유에 적합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명징한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슨 연유인지 중앙지법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 사법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분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유경옥 행정관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다른 수행비서 있죠. 정지원 전 행정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6일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는데요. 특검팀에 뭐라고 밝혔냐.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가 금방 답니까? 예, 저 지금 아이폰 4년째 쓰고 있는데 그렇게 휴대폰이 빨리빨리 닳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닳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고 휴대전화 뒷판도 많이 깨져서 더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교체 시점과 비상계엄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좌가 특검팀에 의해서 딱 걸린 거죠. 무슨 내용이 나왔냐.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인과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한 10번 밀었음 크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10번 밀었음 크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초기화를 했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10차례나. 자, 요런 내용을 특검팀이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정지원 행정관한테. 자, 이거 뭡니까? 왜 한 10번은 밀었음 크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정지원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뭐라고 얘기했냐? 완벽한 초기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증거인멸이죠. 예. 증거인멸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샤넬백과 관련해서 그 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아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했냐 안 했냐, 끝내 샤넬 매장의 직원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목소리가 걸걸한 여성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귀해 보니까 그때 그 걸걸한 목소리의 여성이 바로 김건희 씨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다음에야 갔고, 그리고 어떤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착용감이 있더라, 사용감이 있다라는 것까지 특검팀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그라프 목걸이 등등에 대해서도 특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유경옥 행정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컨테이너 박스 한 동이 있죠. 김건희 씨가 한남동에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면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2대의 컨테이너 동에 짐을 실었는데 하나는 살림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어놓고 둘 가운데 한 동만 따로 별도로 어딘가로 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안에. 너무나 명징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뭘까요? 또 얘기하면 또 고소당할까 봐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무수한 증거인멸 의혹을 가지고도 버텼던 이 두 수행비서의 증거인멸 혐의가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도 불가피해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 이게 구속된 피의자와 불구속된 피의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구속되면 사람이 매우 겸손해지지요.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가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실의 문이 열리죠. 아니 내가부터 살아야지. 지금 김건희 씨 봐주게 생겼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야 과거의 의리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공범관계에 있던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잘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구속되는 순간 다 튀어나온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증거 인멸을 한 두 사람에 대하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별로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2일이니까요. 무려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 1년을 맞이해서 내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외신과 기자회견도 엽니다. 특별 성명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과 행동에 대해서 명징하게 밝히고 특히 국제사회가 우리의 이 빛나는 빛의 혁명을 잘 기억해주고 또 그 나라 그 사회에서도 이런 민주주의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의 특별 성명과 외신 회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후에는 오부요인 초청해서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이해서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특별 성명 내용은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유경호 같은 핵심 증인을 아직도 구속 안 했습니까? 아직도 구속 안 했습니다. 예.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금은보화. 예,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운송 차량 조회가 안 되나요? 차량 운행한 기사가 양심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정치 구단주 박지원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잠시만요.